자, 페이지 208쪽. 자, 제목이 이렇다. 일단 분자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입자야. 무슨 결합해야 돼?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거. 공유결합 물질 하면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내가 원하는 게 있나? 공유결합. 저쪽 창문 열어. 금속이 없다. 최고의 대답이야. 금속이 없다를 먼저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치? 그 공유결합 물질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 분자 간 힘을 바탕으로 하는 분자 결정하고, 공유결합 그 자체가 힘인 원자 결정. 분자는 분자 결정이 토대가 되는 입자야. 그래서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랬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기체화되는 경우가 많아. 야, 이런 분자를 지금부터 구조랑 성질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자, 구조를 파악할 거야. 분자를 본 적도 없어. 분자를 본 사람이 있어? 없어. 과학자들도 분자에 대한 거를 정말 보면 전자해명을 갖다 대는가 막 이래가지고 어선풀이 공치가 커다란 분자만 볼 수 있거든. 근데 광학적인 그 방법이라든가 전자기적인 방법으로서 얘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걸 지금 배우는 거야. 너희들이. 알았어? 신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너 일단 종교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없어요. 종교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신은 누구라고 생각해? 종교가 있다면서? 마호메트? 아, 저기 크리스찬이야? 그래, 저 친구는 신을 거기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지? 자네는 종교가 뭐야? 자네는 종교가 뭔가? 자네는? 자, 내 손 나를 믿도록 해. 범인을 던져? 아이씨, 비웃어? 신이라는 건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형성화된 어떤 그 모습이 있을 거라고. 그지? 그 모습이 좀 뭐랄까 좀 애매하고, 아이씨, 이가 안 가면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지. 나름대로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뭐 어떤 그 종교가 있다는 건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있고, 그 다음 그런 계기가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종교를 만드는 거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자 구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아니잖아. 외국 사람들이 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그 흐름에,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가 과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운다는 의미가 뭐냐?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약속한 걸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럼 그 약속된 걸 배우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중반부 가서 어떤 분자를 그렇게 설명 못하면, 아, 이 시간만큼 니네가 잘못한 거라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상관없어. 이거 몰라도 뭐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거든. 근데 이 시간에 딱 왔다. 또 학교에도 이 시간이 있고, 또 학교에서 이걸 시험 봐. 점수 안 나오면 이제 막 사회적 지탄을 받겠지. 부모님이든 자기 자신. 그리고 심지어 유일한 신을 갖고 있는 저 위에서도 너희 휴가만 가고 있어. 그치? 이런 거야. 잘 배우라고. 우리는 분자를 모르는데 분자를 설명한 아빠가 있어. 분자의 아빠. 누구야? 폴링이야. 니네 폴링 어디서 들어봤어? 폴링을 처음 들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수업 시간에 빠졌는데 수업을 들은 애가 그걸 모르는 거죠. 빠진 애도 모르고.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없어요. 뭐냐면 들은 애는 모르는데 빠진 애가 얘기해요. 이러면 이제 이 수업은 최악이죠.
다만 지금은 다 모르니까. 폴링이 누군지 몰라요? 들이 전기음성도는 알아요? 네. 플로린이 얼마예요? 4. 너 모르지? 이게 배운 자와 안 배운 자의 차이야 되거든. 폴링을 모르네요. 그 음성도를 만든 사람이요. 아이고 답답해. 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 분자 구조까지 설명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자 쪽에서는 아빠지 거예요. 물론 루이스라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파악이 됐는데,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걸 뭘 봐야 되냐면, 분자는 무슨 전자쌍을 갖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걸 점 2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선으로 표현했죠. 그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값, 그걸 분자 결합각이라고 해요. 이걸 파악할 거예요. 정확하게 대표값으로 몇 도다라는 것은 몇 개 없어요. 얘보단 얘가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분자 모양을 예측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겠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분자는 극성을 띈다, 극성을 띠지 않는다, 완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할 거야. 그러려면 이제 나한테 생판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못 들었던, 앞으로도 못 들을 수 있는. 자, 봅시다. 먼저 우리는요 2주기 원소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3주기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오바를 하시면 가르쳐 주시긴 해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2단원에서 배웠던 오비탈 로나이즈. 여러분 오비탈 무슨 오비탈만 배웠어? SP만 배웠어요 여러분들. D도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2주기는 주양자수가 2짜리예요 2주기 원소들은. 그럼 SP밖에 없어요 부양자수가. 근데 3주기는 SPD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3주기 원소들이 분자의 구조가 좀 다양해요. 그러면 2주기 원소만 배운다는 건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배우면 이제 분자 구조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교과를 만든 분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설명 없이.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2주기 중에 얘를 볼게요. 몇 번이에요? 4번. 얘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게 금속입니다. 그럼 여기 분자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때 여러분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 물질이고, 기억나요? 그 음성도 차가 적으면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때 이온 결합 물질이 100% 이온 결합성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약간의 공유 결합성도 있다. 또한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도 100% 공유 결합성을 갖는 애는 있어요. 호돈소들. 완전한 자기 음성도차가 0인 애들. 그거 걔들은 공유 결합성이 100%지만 서로 달라서 음성도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온 결합성도 갖고 있어서, 그런 대표적인 애들 있죠. 수소가 음성도 제일 작은 애들 중에 HCl, HNO3, H2SO4, CH3, COH 애들 다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산이라고 불렀죠. 얘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온 결합성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고로 베릴륨이 금속이지만 나는 지금부터 얘를 수소랑 결합시켜 볼 거예요. 그럼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금속이지만 얘를 BeH2를 만들 텐데 얘를 이렇게 쓸 거라고.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이 하면 얘는 2족입니다. 2족이면 점을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습니다. 이제 이거의 이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4번 베릴륨은요 1s의 오비탈의 전자 2개.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2s 오비탈의 전자 2개. 이걸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홀전자가 0이다. 기억나니? 이 상태에서 수소가 2개가 들어오려면 홀전자를 2개 가지려면 뭐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만 냅둬요. 1S의 둘은 그냥 냅두고 2S가 전자가 몇 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2P에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원래 하나가 들떠서 이렇게 만들면 수소가 들어와서 결합할 수 있다.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얘들을 잘 봐요. 이 베릴륨을 수소랑 결합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죠. 이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결합각이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요?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예요. 이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사이각을 쟀더니 광학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180도. 지금 이 상태로는 분자의 구조를 180을 못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S오비탈 어떻게 생겼어요? 원형이잖아요. P오비탈 어떻게 생겼죠? 어쨌든 어디로 보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럼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는데 어떻게 180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건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이론을 바꿉니다.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와요. 이게 분자 구조론 학이에요. 근데 이 2개가 혼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혼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 에너지가 있고 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사이로 얘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사이로. 거기 나머지 얘들 둘은 필요 없잖아. 전자 없는 오비탈이니까. 그럼 전자가 들어오는 오비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S 하나에 P 하나.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중간에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2개가 있는 애들은 SP 혼성을 한다. 머릿속에 외우세요. 전자쌍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SP 혼성을 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얘는 직선형을 해요. 자, 얘는 원형이고 구형이죠. 얘는 R형인데 혼성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느냐? 무조건 혼성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어요. S하고 P가 만난 거죠. 오비탈의 모양이 찌그러져서 한쪽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중심에 베릴륨이 있고 이쪽으로 전자구름이 중심에 베릴륨이 있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양 끝에 누가 붙는 거야? 수소가 와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중심 원자에 핵이 있다면 얘들은 혼성 오비탈 그러니까 2P의 2개짜리가 전자가 다가오잖아. 구름이. 그러면 전자구름에 반발이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뭘로? 결합 형태로 전자구름이 재배치가 돼서 이를 오비탈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바닥 상태는 물론 이래요. 9예요. 근데 전자구름이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려고 다가오면 이 구름 형태, 가장 바깥쪽의 구름입니다. 안쪽 말고. 그 구름이 재배치를 해가지고 직선형의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분자가 직선형의 180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직선형으로 측정이 돼요. 광학을 보면. 이런 형태인데. 알겠습니까? 이런 SP 혼성을 따르더라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얘기가 착착 진행이 되는데 잘 보세요. 붕소는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13조기.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붕소기 때문에 바닥 상태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S에 2개 있고요, 2S에 2개가 있고요,
2P에 하나. 그래서 이 셋 중에 아무 데나 하나 그립시다. 이거 홀전지 하나예요. 그럼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 이거 하나밖에 결합 못해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결합하는 걸 표시하려면 방법이 있었죠. 뭐 들뜬 상태. 자, 1s, 2는 그냥 냅두고 가장 바깥쪽이 들뜨는 거니까 2s의 전자가 하나가 되고 이거 하나가 들떠서 2p의 둘로 이렇게 하면 수소가 와서 결합하는 이론이 성립합니다. 이거 면적과 결합이 원자과 결합이요. 근데 이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뭐가? 얘가 평면형으로 만들어져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또 못 만든다?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 설명합니다. 얘는 전자 그룹이 재배치가 돼서 봐요. 여기하고 여기 봐요. ES하고 EP의 중간 에너지를 갖는 형태로 혼성이 된다. 나머지 하나는 그냥 써있고요. 요거 하나는 결합 참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러냐? sp2 혼성이라고 불러요. sp2 혼성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쪽에 전자구름, 이쪽에 전자구름,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이쪽에 전자구름. 삼각평면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전자쌍. 얘를 어떻게 그리냐? 우리가 여기 수소가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수소가 이렇게.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얘들 책에서. 수소 화합물이 되면 결합해 몇 도? 120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S오비탈 하나하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하나가 되어 있는 애가 전자구름이 다가오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고 얘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분명히 에너지가 높아지고 얘보다는 높아지고 쟤보다는 낮아져서 여기서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의 차가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설명이 된 거야 이렇게. 자, 잘 봐. 중심 원자로부터 전자쌍이 두 쌍이 존재하면 무슨 혼성이라고? sp. 전자쌍이 세 쌍 있으면 sp2.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잖아. 우리가 공유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불안해? 아니면 안정해? 이거 불안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애들이지. 그럼 얘는 모르겠지. 봐봐. 14쪽에 누구 있어? 탄소가 있어. 탄소. 선생님이 6번 탄소 니들 어떻게 외우래? 선 4개 나온다고 외우라고 했잖아. 근데 그냥 외웠잖아. 실제로 봐봐. 6번 탄소는 바닥 상태에서 1S에 2개고 2S에 2개고 2P에 2개야. 그럼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 2개밖에 결합 못해. 그래서 원자과 결합 이론에 의해서 들뜬 상태로 매를 바꾸면 1S는 안쪽 껍질이니까 냅두고 2S에 하나가 되고 2P가 3개가 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수소 4개가 결합한다는 숫자는 성립을 해. 그런데 얘들을 계산해 보니까 결합각을 재어보니까 109.5도가 나와. 그럼 각이 다 똑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저 혼성을 이용만 되더라. 자, 혼성을 보니까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면 요 바깥쪽에 있는 오비탈 4개가 요런 식으로 에너지 딱 중간. 잘릴 것 같은데. 잘리냐 안 잘리냐 모르겠네. 잘렸지? 네. 요건 요렇게 틀자야. 잘했어. 4개가 이렇게 에너지가 똑같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sp3 혼성. 니네 이 껍질에 오비탈이 몇 개야? 4개야 최대.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 3개. 그러니까 얘가 최대 혼성이야. 전자쌍이 4쌍이 결합하는 최대값은 sp3 혼성밖에 없어야 돼.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자,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4쌍이 공간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가 저 뒤로 들어가.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모양이 주섬주섬 뿌리고 있지? 니들이 가장 많이 화학책을 뒤져보면 나오는 모양인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자연계에서 발견된 CH4의 분자 모형이야. 분명히 이렇게 이게 니네 딱 보니까 극성 공유결합 몇 개 보이나? 네 개 보이지? 네 개의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데 이 분자 전체가 전하를 띄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려면 이 설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이런 모습이거든, 이게. 이런 모습. 요게 빨간색이고, 요 구름이, 전자구름이야, 이게. 그 다음에 요 앞으로 튀어나온 게 노란색 구름이고, 요 뒤에 있는 게 파란색이고, 이게 흰색이야. 알았어? 이게 sp3 혼성이야. 자, 중심 빨간색 탄소에, 요 빨간색 탄소에 전자쌍이 몇 쌍 보여? 4쌍이 있었을 때 얘들은 무슨 혼성 오비탈을 설명한다? sp3 혼성. 그러면 전자쌍이 3쌍밖에 없으면 저거 평면이야. 저때 결합각이 120도고 저걸 때는 sp2 혼성.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을 일으키는데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2개가 필요한 거지. 저렇게 직선형이 형성되면 뭐야?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하나, sp 혼성. 이 셋밖에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봐요. 요런 형상, 전자구름의 형성이 있으면 얘들은 이러한 결합각을 갖게 되고 109.5도. 그리고 얘들을 우리가 그리면 실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표현돼. 이걸 90도라고 읽으면 100% 틀린다고. 그러니까 매일 물어보는 문제가 그거야. 자기들은 교재에다 이렇게 써고 적어주고선 이거 몇 도게 이렇게 묻는다고. 몇 도야? 109.5도야. 그래서 대학을 가면 두 개의 전자쌍이 같은 면에 있을 때 봐봐. 두 개가 같은 면에 있을 때 나머지 두 쌍은 앞으로 나오거나 하나는 뒤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표현돼. 대학 가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돼. 이러면 얘를 90도라고 부르는 애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요 꼭지점을 잊잖아. 이렇게 이어 꼭지점을 이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정삼연체가 되는 거야. 이런 모양으로 발견이 돼. 자연계에서. 그걸 설명하려면 기본적인 바닥이나 들뜬 상태의 오비탈 표현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혼성 오비탈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자, 지금 이 물질 중심원자 베릴륨, 붕소, 탄소 공통점은 중심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한다는 조건이야, 지금. 또 하나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결합이 균형을 이루려면 주위에 붙는 원자들이 동일한 종류여야 돼. 왜? 동일한 종류여야 각각의 극성 공유결합을 이룰 때 쌍극자 모멘트 알지, 니네? 쌍극자 모멘트. 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전기 음성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여러분 얘가 0이 아니라면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했어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원소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면 모멘트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이 값은 이걸로 정의가 되는데 계산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요 Q라는 부분 전하가 왜 생기냐는 거야. 공유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가 모두 다르다고 했어. 니네 책에는 같은 애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거 정말은 다 다르다고 했다. 알았지? 그러면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가 서로 다르다면 전자쌍이 편제가 될 거 아니야, 센 쪽으로. 그럼 걔가 부분 전하를 음전하를 띄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무조건 양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런 형국의 그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라 했다고.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봐봐. 선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붕소하고 수소가 있잖아. 맞지? 붕소가 2.0이야. 수소가 2.1이고 그럼 누가 더 세? 수소가 더 세잖아. 그럼 그때 모멘트를 이렇게 표현했던 거야. 이렇게 화살표에 자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표시한다면
여기에 음성도가 큰 애고 여기가 작은 애야.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음전하를 띠겠지. 전자쌍이 그쪽으로 편제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다 보면 얘가 합이 0이 나오더라는 거지. 봐라. 벡터잖아. 너희들 뭐 물리를 한 친구들은 힘이 이렇게 정확한 동일한 결합각을 갖고 동일한 평면상에서 당기게 되면 합력이 0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전체 전하가 뛰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려고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는 게. 문제는 이게 평면이어야 되잖아. 평면에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왜 평면이야? 를 설명하는 게 혼성오비탈이야. 알았어? 원래 붕소란에는 이러한 바닥 상태의 전제 배치지만 전자 구름과 구름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안정한 상태의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저런 평면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전자쌍이 두 쌍, 세 쌍, 그리고 여기 네 쌍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 단일 결합이죠. 선이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봐요. 얘는 전자 몇 쌍이 있어요? 두 쌍이 있기 때문에 sp 혼성이라고 그래요. 얘는 전자 몇 쌍이 있어요? 세 쌍이 있어서 sp2 혼성이었어요. 얘 뭐였어요? 네 쌍이라 sp3 혼성이었어요. 그리고 주위의 원자가 같다면 모두 극성 공유결합으로 분리우지만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대칭이 될 수 있어요. 애들이 결합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대칭이 돼버리면 부분전하는 분명히 있어요. 중심에. 얘 같은 경우 중심이 양전하를 띌 거예요. 음성도가 낮으니까. 근데 주변이 음전하 띄잖아요. 그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룬다라고 설명할 때 이거 이름을 쓸 거라고. 근데 얘들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지. 그럼 얘는 왜 배울까? 바로 뒤에 보이는 질소랑 산소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봐봐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약간 깊은 내용까지 다 알려줄 거라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쉽게 풀릴 거야. 쌤이 알려주는 대로 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왜 맞지? 라고 궁금할 때가 와. 그때 이걸 보라고. 아, 저 원리 때문에 그렇구나. 자, 지금 내가 이주기 원소 3개를 그렸는데 얘들의 공통점, 뭐 차이점은 목대 규칙을 만족한다 안 한다잖아. 근데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잖아.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 그치? 우리는 비공유가 있든 없든 혼성 오비탈은 이렇게 부르면 돼. 두 쌍이 있으면 sp, 세 쌍이 있으면 sp2, 네 쌍이 있으면 목대 규칙을 만족하면 sp3 혼성으로 설명을 해. 지금은 우리가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애를 봤어. 이제 비공유가 존재하는 애를 볼 거야. 그리고 여기를 남겨놓고 여기만 이렇게 주고. 자, 이제 질소를 볼 거야. 2주기 원소 15조 질소를 한번 볼까? 여기다가 7번 질소다. 질소는 바닥 상태에서 이래. 그 다음에 이렇고 그 다음 2p에 3이야. 그래서 홀전자가 3개야 얘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가서 수소가 3개 결합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설명이 안 된다고? 이 암모니아라는, 예를 들어서 얘가 수소화물을 만드는 암모니아가 될 거 아니에요. NH3. 얘가 입체 구조를 이뤄가지고 비대칭 구조를 형성한다는 건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들뜨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이 되잖아. 바닥 상태로도 수소가 3개 결합할 수 있다는 거. 분자의 모양을 설명할 땐 얘를 쓸 수밖에 없어. 혼성 오비탈.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에너지 둘 사이에 가운데를 놓는 거지. 하나는 비공유쌍 한 쌍이 있으니까 쟤는 맞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선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이게 되는 거야. 뭐라고 돼 있냐? sp3 혼성이야. 왜? 질소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몇 쌍이 있냐? 4쌍 있지? 4쌍 있으면 sp3 혼성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이걸로 설명을 하면 암모니아 구조는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구조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거든, 얘를.
아마 공유결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얘가 실제로 존재할 때는 봐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뒤까지 이렇게. 누구랑 가니? 이 탄소랑 비슷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요 노랗고 빨갛고 파란 공유 전자쌍을 표시해 줬는데 이제 누구를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할 거야. 여기 봐봐. 얘들은 이 네 쌍이 어땠어? 다 밀어내는 반발이 똑같았지. 기잖아. 공유 전자쌍의 특징이 뭔지 알아? 두 원자에 땡기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커. 밀도가 크다는 건 90% 발견 확률이 좀 좁지만 진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비공유는 질소밖에 못 잡고 있잖아. 얘는 좀 넓어. 넓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알아? 이게 생기는 거야. 지들끼리 딱 반발이 심한데 유독 얘 반발이 심해. 유독 이 반발이 심해. 그럼 어떤 형국이냐? 아, 이럴 때는 결합각이 똑같다는 거 이해가지? 전자쌍 반발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오잖아? 그럼 얘가 얘들을 눌러. 다 눌러. 이렇게 세 개를 꾹 눌러버려. 그럼 이 결합각이 어떻게 될까? 좁아지겠지. 그래서 결합각을 측정해봤어. 이거더라는 거야. 봐봐. 얘보다 얼마 줄었냐? 아, 107.5래. 미안해. 107도. 107도래. 얼마 줄었어? 2.5 줄었지? 2.5도 줄었잖아. 이런 상징적인 결합각은 알고 있으면 좋아. 109.5에서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요 사이거든, 요 사이. 왜? 요거. 요 사이각이 107도로 줄더라는 거야. 그리고 얘 봐봐. 이 밑에 면을 이렇게 이으면 어쨌든 정사면체는 아니지만 모양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자, 이 입체야, 평면이야. 이거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잖아. 니네 입체다, 평면이다는 요거만 보는 거야. 흰색 선. 이 흰색 선이 무슨 전자쌍이었어? 공유 전자쌍. 얘들이 같은 면에 있어? 아니잖아. 이런 게 입체야. 입체는 얘 둘밖에 없어. 명심이. 지금 니네가 지금 요걸로 뭘 아는 줄 알아? 니네 그 페이지, 첫 페이지에 있는 그 이론이 여기로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냐? 반발하는 전자쌍끼리의 반발은 공유 전자쌍과의 공유 전자쌍 반발이 제일 약하다는 얘기야. 여기에 비공유가 들어와 버리잖아. 이거 역시 sp3 혼성이지만 비공유가 들어와 버리면 결합각이 좁아진다는 얘기야. 반발이 세서. 자, 이제 산소를 볼게. 자, 16쪽에 산소가 있다. 8번 산소. 바닥 상태에서 얘가 뭐고, 바닥에서 1S에 둘, 2S에 둘, 그 다음에 2P에 사람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얘 또한 수소가 두 개 붙는 게 전혀 이상치가 않아.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 이거. 이렇게 그렸잖아, 니네. 그지? 그런데 이 결합각이 구분형이며, 봐. 얘 비공유 한 쌍 있으니까 107도야. 아까 2.5 줄었지? 얘 비공유 두 쌍 있지? 그럼 몇 도겠냐, 얘? 몇 도인가 맞춰봐. 104.5도가 되는 거야. 결합각이. 얘가 104.5도. 요렇게.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분자 모양을. 그래서 뭘로 만들어? 혼성. 혼성 오비탈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얘 에너지의 중간값. 근데 그 중에 두 쌍이 뭐야? 이렇게. 비공유야. 그럼 나머지 두 개의 홀전자로. 그래서 이 구분형의 구조를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떤 형상이 되냐면, 봐봐. 요게 없는 거야, 요게. 빠지고, 비공유가 한 쌍이 더 생겨. 자꾸 가방에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너네 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어. 요 사이가 제일 반발이 심하겠지. 요 사이가 반발이,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가 반발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 비공유와 공유 사이에, 비공유와 공유 사이의 반발이 그 다음 심하고,
흰색 막대기 사이가 제일 반발이 약해. 그러니까 이 결합각이 준다고. 아까 요 파란 색깔이 다 흰색 막대기일 땐 109.5였어. 근데 하나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뭐였어? 107도였어. 근데 두 개가 바뀌니까 몇 도가 돼? 104.5도가 돼. 이건 뭘 알려주는 거야? 전자쌍끼리의 반발 중에 누구 반발이 제일 세다? 비공유의 반발이 제일 세다가 바로 니네 첫 장에서 맨 밑에까지 배우는 이론이야, 그게. 알았니? 그래서 결합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 봐라. 얘 무슨 원성일까? 봐. 어쨌든 봐라. 중심원자 산소 주위에 공유가 됐든 비공유가 됐든 몇 쌍이 있어? 4쌍이 있지? 이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 옵틱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전자쌍이 네 방향으로 존재하는 모든 애들은 sp3 혼성인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놓아야지. 왜? 중심 탄소하고 중심 질소하고 중심 산소들의 결합각이 다르냐? 기억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고 니은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른다면 기억과 기억 사이가 반발이 제일 세고 기억과 니은 사이가 그 다음 세고 니은과 니은 사이가 반발이 제일 약하다는 원리 때문에 그랬다라고 결합각을 설명을 해. 과학자들이. 알았니? 자, 근데 SP, SP2, SP3 혼성을 이름 부를 때 요런 걸 조심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단일 공유결합만 선생님이 설명을 했거든. 다중결합을 설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다중결합. 봐봐봐. 다중결합이다. 예를 들어서 얘를 설명해보자. 얘를.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가 몇 중 결합이겠냐? 탄소는 선이 원래 4개 나오잖아. 2중 결합이야 이거. 맞지? 얘가 무슨 혼성일까? 를 맞추는 거야. 자, 무슨 혼성인가 맞춰보자. 이 탄소는. 자, 봐봐봐. 탄소가 6번 탄소잖아. 그치? 6번 탄소가 혼성 오비탈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혼성을 일으키면 자 sp3 혼성을 한다고 그랬잖아 원래. 그치? 그런데 얘는 결합을 몇 군데를 하게 되는 거야? 3군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잘 봐. 원래 오비탈이 요렇게 1s에 둘 2s에 하나 들떴을 때 이런 상태에서 혼성 오비탈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결합을 지금 3방향 결합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3방향. 잘 봐. 하나, 둘, 셋. 이거 하나가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3방향만 결합을 하면 되니까. 니네 아까 3방향 무슨 혼성 있었어? sp2 혼성 있었잖아. 얘는 sp2 혼성만 하면 되는 거야. 잘 봐라. 3방향이야. 탄소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거 결합각 몇 도냐? 120이잖아. 아까 3방향은 120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탄소도 한번 볼까?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얘도 몇 도야? 120도지. 근데 요 중심 탄소에는 얘가 남아있잖아. 그치? 피오비탈. 너네 피오비탈은 무조건 sp 혼성이 90도다. 90도면 이렇게 위로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들은 혼성된 게 아니니까 얘들은 x, y, z만 형성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얘들끼리도 뭐가 형성이 돼?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잘 봐라.
여기에 수소가 붙을 거고 여기에 수소가 붙을 거야 각자. 정신 차려. 이 워터파크야. 이 결합과 이 결합의 공통점과 이 결합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얘들은 정면 결합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자, 지금부터 뭘 설명해야 되냐면 다중결합을 설명하는 내용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 이 결합들, 여기 공유결합이 있고 여기도 공유결합이 있고 여기 공유전자쌍이 있다고. 여기 다 공유전자쌍이 있어. 지금 말한 이 공유전자쌍의 공통점은 정면결합이야. 그래서 칼로 딱 자르잖아? 그러면 정면이 요런 모양이 나올 거야. 칼로 자르면. 맞지? 이렇게 단면이 원으로 보이고 정면 결합을 하는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야.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 결합이 진짜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이야. 아까 니네가 본 거 흰색 막대기 있지? 그거 다 시그마야. 알았니? 그 다음에 얘를 단면으로 딱 자르잖아. 그럼 모양이 이렇게 보여. 이게 측면 결합이라고 그래. 측면. 이 측면 결합은 파이 본딩이라고 부를 거야. 얘는 결합에 참여를 하지 않아. 결국 봐라. 이 분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시그마 본딩 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것만 딱 봐. 탄소는 지금 결합에 몇 쌍이 참여해서? 세 쌍이 참여해서 얘는 sp2 혼성인 거야. 얘는.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파이야, 파이. 알겠어? 그러면 요것도 한번 봐봐. 자, 얘는 sp2 혼성은 뭐 할 때? 이중결합 참여할 때야. 만약에 삼중결합을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바닥 상태인 얘가 혼성을 하는데 두 방향만 결합하면 되잖아. 두 방향.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 sp 혼성. 방향이 두 개라고. 그럼 얘들은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봐요.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에 있는 애도요. 여기 탄소도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결합할 거고 여기도 공유결합이 있고 여기도 수소가 결합한다면 요 결합과 요 결합과 요 결합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시그마. 그러니까 결합 방향에서 시그마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얘는 직선형이잖아. 아까 봤지? sp 혼성이 직선형이었다고. 베릴륨 봤잖아. 그러면 이 두 개끼리, 이쪽도 두 개가 남았겠죠. 두 개끼리는 무슨 결합을 하느냐? 봐. 중립탄소에 파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쪽도 파이가 이렇게 있죠. 그럼 얘들이 측면 결합을 형성할 거고, 근데 파이 하나 더 있었잖아. 그지? 파이 하나 더 있었잖아. 그럼 걔는 또 90도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옆으로. 90도로 이렇게. 왜? 파이는 R형이니까. 그러면 또 측면이 이렇게 형성된다.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그럼 최대 이 파이는 두 개밖에 더 올 수가 없어요. 왜? 삼중결합이 최대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사중결합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알았어요? 삼중결합이 최대인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결합 구조를 SP니, SP2니, SP3니 이런 말을 가르쳐 주기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뭘 보냐면 다중결합은 여기서 다중결합이 몇 중 몇 중을 말해? 2중, 3중은 단일로 취급하는 거야. 단일 결합으로 취급하는 거야. 뭐 할 때요? 분자 결합각과 구조를 파악할 때는 단일로 보는 거야. 이해 갔어? 자, 이제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지금 어려운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한 거야, 니? 너희들이 알면 된다. 잘 봐라. 이런 게 탄소화합물이야. 봐봐.
말할 수 있으면 돼. 1번, 2번, 3번이야. 1번 무슨 원성이야? SP 세 방향이잖아. 얘란 말이야, SP2. 2번. 똑같잖아.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할 수 있으면 된 거라고, 너네가. SP2니까 평면인 거야, 이건 100%. 근데 그런 방법도 있고, 뭐라겠어? 단일로 취급하다 보니 1번 탄소나 2번 탄소는 평면에 sp2 혼성 오비탈이 3개가 나란히 펴져 있는 거잖아. 120도잖아. 평면 구조라는 거 알았지? 됐지? 그러면 이건 어떤가 봐. 이 탄소는 요게 1번, 2번, 3번 썼을 때 3번이 무슨 혼성이야? sp3. 2번, 1번은 sp 혼성이 되겠지? 됐어? 문제 풀 때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 줄 알아? 문제 풀 때는 다중결합이 포함되면 평면이야. 이게 끝이야. 다중결합이 포함되면 평면이야. 왜? 다중이 없으면 sp3 혼성 입체라고, 탄소는. 근데 다중이 들어가 버리면 sp2나 sp가 돼버리잖아. 그럼 뭐가 돼? 삼각평면이나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들어가면 평면이다라고 외우면 돼. 문제 풀 때는. 알았니? 다중결합 들어간 평면이야. 그럼 이거 봐봐. 1번, 2번, 3번은 같은 평면상이 있다 없다? 여기 1번, 2번, 3번 탄소는 같은 평면상에 있다 없다? 내가 구조를 이렇게 그려줘서 그렇지 요 자리에 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얘들은 같은 평면상에 있는 거야. 탄소는. 그런데 이 전체 분자는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1, 2번은 평면인데 3번이 입체잖아. 그럼 입체라고 얘기해. 입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3차원 구조인 입체라고 부른다. 알았어? 지금 좀 어려운 얘기들을 내가 지금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려줄게. 니들이 안 졸고 잘 쫓아왔으니까. 우리한테 나오는 결합각은 말이야. 직선형, 아니면 삼각평면형, 뭐 정사면체형, 삼각뿔형. 대표적으로 이 4개는 외워야 돼. 니들이 분자 모형을. 알았어? 이 중에 누가 입체였어? 정사면체하고 삼각뿔. 이 둘이 입체였고, 직선형, 삼각평면, 구분형은 평면이었어. 특히 구분형. 이거 조심해. 이게 물분자의 분자거든. 이거 평면이다. 알았지? 자, 이럴 때 얘들아, 요 중심 탄소가 무슨 혼성이었어? 전자쌍이 몇 쌍이었어? 4쌍. sp3 혼성이야. 근데 얘는 왜 평면이야? 비공유가 2쌍이야. 알았어? 그 다음 요게 빠지고 얘는 무슨 혼성이었다고? 자, 전자쌍의 방향이 4쌍이잖아. sp3 혼성이라고. 이해가니? 그런데 sp3 혼성인데 비공유가 한 쌍이 될 때는 입체로 취급한다고. 삼각뿔형이야. 이거 없고 이제 모두 뭐로 결합되면? 공유 전자쌍으로 결합되면 이거 역시 sp3 혼성인데 얘는 뭐라고? 정사면체야. 원소들이 다 똑같아서. 자, 내가 왜 약간 지금 오바를 하냐면 너네가 좀 이해를 하니까, 아니 여기는 이해를 안 해도 좋다고. 다만 우리가 배운 거니까 이걸 좀 그래도 학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막 얘기할 때 있잖아. 좀 알아듣는다면 잠깐 얘기하다 말 거라고 니네 눈치 보다가. 이걸 이제 봐봐. 뭐라고 부르는지. 잘 봐. 탄수만 봤는데 다른 분자 구조를 보자. 이게 루이스 분자 구조식이지. 맞지? 자, 전자쌍의 방향을 파악해봐. 얘 몇 방향이야? 2방향. 그래서 얘는 sp 혼성이야. 알겠어? 자, 이중결합은 하나가 반드시 무슨 결합이고? 시그마 결합이고. 그러니까 얘는 180도라고 분자 구조가. 저 노란색이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얘는 측면 파이 본딩이기 때문에 구조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sp 혼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 무슨 혼성? 산성. 그렇지. 비공유, 비공유, 공유 이러니까 세 방향으로 보는 거야. sp2 혼성인 거예요. 얘도 역시 sp2지? 자, 이거 한번 봐. 이게 N2의 분자 구조. N 무슨 혼성이야? SP 혼성인 거야. 방향이. 그리고 얘들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시그마 본딩.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 두 개는 파이야. 이거하고 이거. 알았어? 이게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야.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해석하는 거니까 이쪽은 이걸 갖고 무교하게 가서 전자쌍이 반발원리 에너지의 출입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고. 왜? 이렇게 모든 과학자들이 얘들을 해석을 해. 그럼 같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았어? SP, SP2는 무조건 평면이 알았니? 근데 SP3 중에 비공유가 두 쌍 있으면 평면이야. 그게 구분형이거든. 나머지 없거나 한 쌍 있으면 얘는 입체가 될 수 있다. 이 이론이 209쪽까지 다 있는 거야. 자, 209쪽 맨 밑에 봐봐. 자, 내가 얘를 그릴게. 이렇게. 자, 질문. 플로린 무슨 원성이야? 맞아, 이거 sp3야. 비공유가 네 방향이고 세 방향이고 공유가 한 쌍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평면이잖아, 뻔히. 왜? 시그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무슨 원성이야? 그래서 평면이라고 이거. 결합각이 얘가 약 122고 얘가 116이라고 이렇게. 왜? 얘는 이중결합이잖아. 그러면 전자 밀도가 크겠지. 반발이 심해. 얘를 누른단 말이야. 알았어? 봐. 얘 무슨 원성이야? sp2야. 얘 무슨 원성이야? sp2라고. 근데 얘가 왜 결합각이 120이 안 돼? 전자 밀도가 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밀도가 크니까. 자, 요거 한번 봐봐. N 무슨 원성이야? 얘도 sp2야. 그럼 니네 봐봐라. 요 결합각을 비교해보자. 얘들이 얘들을 미는 힘하고 얘가 얘들을 미는 힘, 얘가 더 세지. 티잖아. 비공유가 공유를 밀어내는 힘 더 세되겠잖아. 이 결합각이 얘보다 더 작다고. 이런 거 비교하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니네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니네끼리. 알았니? 다 이 N이나 붕소나 탄소 다 지금 sp2 혼성이야. 근데 비공유가 있다, 이중결합이다, 이런 것 때문에 결합각이 살살 바뀌는 거라고. 그냥 그것들 비교하면 돼. 비공유가 있으면 훨씬 반발이 심하니까 결합각이 준다.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자, 결론. 얘들아, 다중결합이 들어가면 무슨 구조라고? 평면. 머릿속에 외워놔. 다중결합은 파이 본딩을 갖고 있는 애들이지. 그럼 걔들은 절대 SP나 SP2를 넘지 못해. SP, SP2는 무조건 평면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들어가면 평면이야. 그럼 다중결합이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SP3가 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중에 입체가 있어. SP3 중에 단일로만 있으면 걔는 정사면체. 비공유가 한 쌍 있으면 삼각뿔형. 근데 두 쌍 있으면 또 평면이야. 이런 식이야. 우리가 결합각 109.5도, 107도, 104.5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얘가 평면이냐 입체냐를 찾는 거야. 입체는 sp3에만 있다. 그 중에 비공유가 한 쌍 내지 없는 애들이 뭐가 된다? 입체가 되는 거야. 알았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페이지 211쪽. 바로 분자의 극성이야.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쇼를 한 건데, 분자가 극성을 띈다, 안 띈다를 지금부터 분자 구조로 설명을 할 거야. 극성을 띈다, 안 띈다. 무극성 분자를 먼저 설명하자. 자, 이건 중요한 건데, 전체 분자의 극성을 말하는 거야. 이 극성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체 분자. 분자 전체가 띄는 극성을 말하는 거야. 부분 전화가 아니야. 부분 전화가 아니라 전체 분자의 극성을 말하는 거라고. 정확히 알아두라고. 먼저 무극성 분자들은 어떤 게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원소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뭐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하는 애야. 이거 제일 먼저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전기 음성도 차 0인 애들. 그러면 아예 분자 내 부분 전화도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전체적인 분자는 전화를 띄지 않겠지. 이런 얘가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이야. O2, H2, N2, F2, Cl2 이런 애들. 자, 몇 중 결합? O2. 2중. 2중. 무슨 원성? 네. sp2.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지금 저렇게 얘기한 게 오늘 수업을 잘 들은 거야. N2 몇 중 결합? 틀리면 그 다중결합 수만큼 맞는다. 내가 왜 N2를 지적했는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 다중결합은 몇 중이 최대야? 3중. 그렇지. 몇 중 결합이겠어? 난 너를 싫어해. 단일이겠어? 2중이겠어? 3중이겠어? 틀리면 그 개수만큼 맞는다고. 몇 중?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알았죠? 사람은 일단 교감이 되고 대화가 통해야 서로 친해질 수 있는데 얘하고 나하고는 서먹서먹하면서 친한 사이예요. 거리를 두지 말라고. 삼중결합이죠. 근데 질소는 비공유성이 항상 있잖아요. 무슨 원성? sp 혼성이 돼요. 방향이 두 방향이니까. 삼중결합 한 방향, 비공유 한 방향. 이해 갔어? F2, Cl2 모두 단일이거든? 맞지? F2도 Cl2도 다 sp3 혼성이야. 단일 하나의 비공유 세상이니까. 그래도 직선형이라고.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걔가 결합 구조를 결정한다고 했잖아. 무슨 본딩? 시그마 본딩으로. 얘기를 가만히 집에 가서 피드백을 해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갈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줬지?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건 나중 문제라고. 안 그래? 선생님 보면 인사해야지. 누구부터 그렇게 했어? 네안데르탈인? 그때 이렇게 인사했나? 알 필요가 없다고. A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냥 그거야. 이렇게 했더니 분자 구조가 이해가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라고 처음에는. 자, 우리는 잘 봐라. 무극성 분자는 전기 음극차가 0이면서 잘 봐.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요런 표현을 쓴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합. 분자 전체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 할지라도 합이 얼마면? 0이면 우리는 얘를 이런 구조라고 부를 거야. 이런 애들이 무극성 분자야. 자, 두 번째야. 화합물. 화합물은 대문자 2개 이상이면 무조건 극성 공유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극성 공유 결합이 있으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려면 무슨 구조여야 되냐? 조건이 이거야. 중심 원자에 이게 없어야 돼,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게. 비공유가 있어버리면 비대칭이 돼버려. 무조건 걔가 누르니까. 두 번째.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문제 풀 때 금방 푸는 요령 알려주는 거야, 지금.
얘들아, 이 두 말을 합치면 얘 중심 원자 누구야? 이거 볼 줄 알지? 그럼 탄소에 비공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대문자 몇 종류야? 이게 대칭이라고. 그냥 구조 안 그리고 봐도 안다고. 얘 중심 원자 누구야? 근데 비공유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대칭 아니야. 알았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보잖아. 쌍극자 모멘트 여기까지는 극성 공유야 무극성 공유 이걸 말하는 거고, 합은 벡터를 말해. 벡터. 그럼 무슨 구조라 부른다고? 대칭 구조라 부르는데, 합이다 모멘트다 이걸 구체적으로 묻는 게 있어. 다시 말해보자. 자, 난 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그릴 거야. 얘 90도야 109.5도야 됐어.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그려보자. 수소는 음성도가 무조건 작아. 그래서 앞으로 화합물이 수소 나오면 걔는 무조건 플러스야. 부분전환.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모멘트가. 얘도 내가 이게 4개를 그린 이유는 딱 하나야. 극성 공유결합이 4개니까. 맞지? 이렇게 해놓고 이들의 합을 계산하면 이게 대칭이 돼서 0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합이. 근데 얘는 무슨 전화를 떼요? 이렇게 다 양전화를 될 거 아니야. 이게 부분전화라고. 그러면 얘는 무슨 전화를 떼니까 탄소는 무슨 얘기일까? 부분전화는 있다는 거야. 이 안에 부분전화는 있어. 합이 0이라는 얘기야. 합이.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쓴 거야. 알았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는 말을 마치 부분전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고. 있어서 모멘트가 있는 거 아니야. 있는데 합이 0이라는 얘기야. 합이. 대칭. 또 하나 보자. 이런 것도. 자, 산소하고 탄소 중에 플로린과 가까운 애가 산소잖아.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이때는 얘가 음을 띄고, 알겠니? 탄소가 양을 띄겠지. 부분전환은 분명히 있다고. 근데 합이 0이다 이런 거야. 근데 이거 무겁날 때 땀이 찼어. 자, 얘들의 특징이 뭐니?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지. 그리고 주위의 원소가 같은 종류지. 그걸 대문자 2개라고 한 거라고 내가. 이해 갔니? BF3 대칭이 아니야. 그렇지. BeF2 대칭. 자, 얘를 봐. 극성 분자는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조건이 중심 원자에 뭐가 있다? 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애가 2주기에 누가 있어? 얘들 다 3주기, 2주기 다 중심 원자 말하는 거야. 우리가 중심 원자. 질소 있잖아. 산소 있잖아. 이런 애들이 중심 원자는 무조건 극성 분자야. 그럼 얘 밑에가 누군데? 인, 얘 밑에가 황, 이런 애들도 다 극성 분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뭐야? 극성 분자. 중심 원자가 S잖아. 비공유가 있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뭐야? 극성 분자야. 당연히 NH3, H2, OF2 다 극성 분자가 되겠지. 이러면 이런 애들이 극성 분자가 되거든. 되는데 얘들은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그럼 우리는 그걸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고? 비대칭 구조라고 부를 거야. 됐지?
자, 이거 개꿀팁이거든. 극성 문제 찾을 때는 얘부터 찾으면 되거든. 무극성 문제 찾을 때는 제 1번 원소냐 아니냐부터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야. 화합물 내에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분자 말하는 거야. 알았어? 대문자 무조건 극성 문제야. 이거는 그려보지도 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극성 문제야. 비대칭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해갔어? 중심 원자가 탄소라 할지라도 대문자가 3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비대칭이야. FCM 볼래? 중심 원자가 탄소잖아. 자, 그래서 이쪽에 극성 공유결합 3개. 하나. 탄소는 무슨 혼성? sp 혼성입니다. 지금 현재. 질소도 sp 혼성이야. 비공유 있으니까 이렇게. 얘만 sp3 혼성인데 시그마 본딩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평면이라고. 딴 거 없잖아. 중심 원자 하나인데 여기 뭐야? 다중결합했지? 평면이야. 180도. 무조건 다중결합은 단일로 보면 돼. 이거 sp 혼성이구나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 갔어요? 비대칭이라고. 자, 이건 어떤 너희들한테 속임을 네가 안 당할 수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 봐라. 이제 너희들한테 막 진짜 생야채 같은 문제인데 니네가 넘어가요. 얘 무슨 혼성이니 얘들아? 그래, sp3 혼성이다. 그리고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무극성. 중심 원자가 탄소지, 대문자 2개지. 대칭 구조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돼. 여기에 이렇게 할 거야. HCl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CL 하나가 이렇게 치환되는 거야.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얘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이해 갔어? 왜? 4개가 모두 이렇게 향해야 되거든? 근데 얘 하나가 이래.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맞지? 이건 안 속아요. 자, HCl을 한 번 더 치환을 시켰어. 수소를 빼냈단 말이야. 요 수소 하나 빼냈어. 그래서 얘를 만들었어.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왜 비대칭이야? 대깔뿐만이잖아. 비대칭이야? 좀 나를 믿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대문자 3개는 무조건 비대칭이라고 했잖아. 그게 머릿속에 없는 친구들 이거 대칭이라고 그래. CL 양쪽이 입체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 이 상황에서 니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 그림이 이렇게. 양쪽이 바꾸면 이게 대칭이겠냐? 아니란 말이야. 90도라고 착각해서 보니까 이게 대칭처럼 보이는 거지. 그것조차도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냥 대문자 3개잖아. 비대칭이야. 알았어?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이 계속 간단 말이야. 제대로 꺾지 지금. 하는 게 딱 알거든.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응?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비대칭 맞지? 이거는 안 틀린다고 둘은. 이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려. 마지막 한 번 더 치환을 해보자.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이거? 이건 대칭. 대문자 2개고 중심 원자 탄소. 이해 갔어? sp3 혼성. sp3 혼성. sp 다 입체야. 그래서. 근데 얘들은 원소가 동일해서 정사면체. 얘들은 찌그러진 사면체 이런 말을 써. 어쨌든 뭐야? 입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지금부터 찾았거든.
응? 찾았거든. 얘들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자, 넘겨봐봐. 페이지 212쪽이야. 자, 여기서는 뭐를 조심하냐면, 아이고,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 한 번만 조심하면 안 틀려, 얘네들이. 자, 뭔 말인가 봐라. 우리가 극성분자 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 파악해. 자, 극성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그래서 합이 0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직선형이면 0이 돼. 근데 공교롭게도 얘는 무슨 형성이야? sp3 형성이거든. 그 절대 얘는 대칭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산소 쪽을 무슨 전하를 갖고 있다? 마이너스. 수소 쪽은. 이게 뭔 뜻이냐고. 이 뜻이야. 쌍극이 다 있다고 여기. 물 분자는 우리가 분자 모형을 이렇게 그려도 얘가 음전할 떴으면 얘가 양전할 띈.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어? 거기 첫 번째 그림 봐봐. 물 분자가 쫄쫄쫄쫄 흘러내려오는데 물 분자가 이렇게 지 멋대로 내려와. 뭐 전기장 안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음전하로 대전된 에보나이트를 갖다 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누구 쪽이 이쪽을 향하니? 플러스가 있는 수소 쪽이 이쪽을 향하더라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물 분자가 막 이렇게 지멋대로 떨어지는 곳에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갖다 대면 애들이 밀려난다고 생각해. 왜? 이윤이라고 착각하니까. 야, 이윤은 양전하와 음전하 극단적인 한전하만 떴잖아. 얘는 쌍극자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된 애도 이렇게 당겨져. 어느 쪽이? 산소 쪽. 이런 거 한번 조심하라고. 쌍극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 자기장에서 한쪽 방향으로 싹 배항한다고 그래.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 그거야. 무극성 분자는 대전차를 앞만 갖다 대도 그냥 내려가. 지멋대로. 전기장 안에서도 지멋대로 놀아. 그런데 쌍극자 분자, 극성 분자 똑같은 말이야. 그 분자들은 한쪽 방향으로 규칙적 배열을 한다. 그 말을 배향한다라고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용해다. 자, 용해에 대한 설명이 이 설명이에요. 용해는 말 그대로 용매에 누가 녹아 들어가는 거지? 용질이 녹아 들어가서 용액이 되는 전반적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해. 그래서 용액을 균일혼합물이라고 하잖아. 이러려면 용매 간의 인력이 있겠지, 지들끼리. 용질 간의 인력도 있겠지. 그거보다 용매, 용질 간의 인력이 더 써야 돼. 그래야 섞일 수 있어. 너네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잖아. 친구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얘가 친구가 되겠대. 너 얘 알아? 아니, 그냥 모르지. 모르잖아, 너도. 근데 거기가 놀고 싶은 거야. 껴주겠냐고. 근데 니네 친구 중에 하나가 얘랑 되게 친해. 그래서 얘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걸 평소에 얘기했고, 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친한 친구 하나 있으면 또 들어갈 수도 있어. 딴 애가 봐도 뭐 나쁜 새끼 같지 않고 뭐 이러면은 또 같이 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생판 물은 못 낀다고. 그 들어봐. 물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려. 기름이 떠. 안 섞이고. 그럼 둘은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야. 물은 이미 우리가 극성분자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섞이지 않는 기름은 무극성분자가 되는 거지. 그럼 기름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까? 안 섞여. 결국 뭐야? 물 분자 인력이 세거나 기름 분자 인력이 세서 그 사이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니들은 평균이 뭐야? 응? 물 분자 인력이 세겠지. 맞지?
물 분자 인력이 세니까 기름도 못 들어가고 그 기름 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가는데 물 분자끼리 서로 너무 당기는 게 세니까 못 가겠지. 아니야. 인력은 기름이 세. 인력은 기름이 세다고. 알았어? 그걸 마지막에 배우는 거야. 자, 지금은 요 정도? 자, 여기다가 액체 집어넣었어. A, B, C 안 섞여. 얘. 그지? 얘 흔들어. 손으로 막 흔들었어. 몇 개 층으로 나니까. 막 흔들면 믹스 흔들어 보라고. 그러면 딱 놓으면 몇 개 층으로 나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무슨 층일까? A, B, C 중에 들어봐. 얘랑 얘랑 섞이냐 안 섞이냐? 안 섞여. 안 섞이면 얘가 극성이면 얘 뭘까? 그럼 얘는? 그럼 얘들 둘은 섞이겠지. 그럼 여기 누구란 거야? 이거지. 이해 갔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 섞인다 안 섞인다야. 여기에 노멀 핵생. 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당연하지. 중심 원자가 탄소고 대문자 2개잖아. 아래점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고 괜찮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물이야. 그 다음 여기가 사용화탄소야. 얘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 그러면 여기에다 만약에 봐라. 얘를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여기만 파란색이지. 구리이온, 황산구리가 여기만 녹는다고. 이온 결정들은 물에 잘 녹잖아. 이해 갔어? 그런데 아이오딘을 녹이잖아. 이 두 군데만 보라색이 돼. 여긴 안 녹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얘 막, 지금 이 현재 막 섞으면 여기 누굴까? 노멀 핵생과 사용화탄 섞인 데가 여기라. 그럼 나중에 아이오딘 떨어뜨리면 여기만 보라색이 된다. 지금 이렇게 층이 나뉜 이유는 딱 하나야.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 사용화탄소 1.6 정도 되거든. 물이 1.0이고 그 차이야, 그 차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극성과 무극성 문제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근데 화학 2나 이런 데 좀 더 들어가면 극성이라고 섞이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얘들아, 기름이라는 거 있잖아. 기름 물하고 섞이냐 안 섞이냐? 안 섞이지. 근데 기름도 엄밀히 따지면 극성 분자야. 기름도. 왜? 거기에 OH 니들 말하는 수산화기가 아니라 하이드로ksi 알코올기 있잖아. 걔가 쫙 붙어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런 말 쓰잖아. 그 글리세리드 자체가 OH를 갖고 있고 지방산도 OH 갖고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극성 분자, 엄밀히 말하면 극성 분자지만 뭐가 많아서? 무극성의 성향이 더 많아서 무극성 성질을 띠는 거야. 이 세상에 H2O, CH4처럼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남학생, 에스트로겐 분비돼. 근데 뭐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되니까 남학생.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알겠어? 같이 공존하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면 그래. 아 얘는 극성의 성향이 강하다, 무극성의 성향이 강하다. 그 두 가지 성향을 적당히 뭉켜놓은 게 계면활성제야. 중성세제 같은 거. 때를 벗겨서 물에 섞이게 하는 거. 알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분자 간 인력을 볼게요. 자 분자 간 인력은요 얘만 보세요. 물론 녹는 점도 얘랑 비례하는데요.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되는 거지. 고체는 결정으로 존재하잖아. 결정으로 존재하면 특별한 구조가 있거든. 결정이 되려면 고체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깨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으면 인력이 센 건데 그럼 인력을 누가 결정하느냐? 분자 간 인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 요인이. 첫 번째 쌍극자 힘이에요. 자,
그냥 냅둬도 쌍극자가 있는 애들이 무슨 분자야? 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가 누구보다는 무극성 분자보다는 커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아예 없느냐? 있어요. 어떤 때 있느냐? 이런 거랑 같아요. 이 친구가 전혀 여학생한테 관심이 없는 애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극성, 무극성 따지면 무극성이 있는 게죠. 근데 어떤 여학생이 계속 아침마다 운명처럼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별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지? 근데 우연도 겹치고 겹치다 보면 인연이 되는 거죠. 자, 온도를 계속 낮추면 무극성 분자들도 가만히 있다가 슬쩍 지나가 부딪히잖아요. 그때 유발쌍극자가 나타나요. 살짝 정전기처럼 그 힘으로 결합을 해서 상태가 변해요. 근데 그 전에는 저렇게 쌍극자의 힘,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분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분산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 분산력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량을 갖고 있는 모든 분자는 분산력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에서 인력을 우리가 볼 때, 액체에서 인력을 볼 때 대부분 무극성 분자는 얘가 없는 거예요. 1번, 2번만 있는 거. 근데 극성 분자는 1번과 2번이 모두 있는 거죠. 분자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 비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쌍극자 힘이 분자 간 인력에 영향을 주는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럼 분자량이 비슷한 애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얘 16이죠. 분자량이 얘는 17이죠.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를 끓는 점을 봤더니 얘가 훨씬 세더라. 이런 건 실험이 가능하죠. 분산력이 비슷하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기름이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현상이 강해서. 근데 물은 극성 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가 당연히 끓는 점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물은 100도씨잖아요. 근데 기름은 130에서 180입니다. 어디다 손을 대면 작살이 나요? 기름입니다. 튀겨져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은 애가 그래서 극성 분자라고 무조건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니고요. 무극성이라고 무조건 낮은 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분자량이 너무 커버리면 끓는 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212쪽 내용 맨 밑에 분자량과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써준 거 2개 데이터 보이죠? 다시 말해서 메테인, 암모니아 그 밑에 산소, 황화수소 분자량 비슷하죠? 이게 쌍극자 힘이 있는 애가 끓는 점이 높다는 증명하는 실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분산력이 끓는 점에 더 영향을 주는 건 없나요? 그럼 화투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213쪽은 선생님이 다 말한 거예요. 전기장에서 다 끌려온 애는 쌍극자고요. 안 끌려온 애는 무극성이며 그 다음 섞이는 것도 황산구리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은 물에 잘 녹고 아이오딘 같은 무극성 분자들은 사이화탄소나 노멀 헥사인 같은 무극성 분자에 잘 녹는다. 이런 뜻입니다. 끼리끼리 논다. 이런 얘기예요. 자, 214쪽 가봐요. 214쪽에 2번을 한번 보세요. 그림은 몇 가지 분자 모형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에 보니까 중심 원자가 붕손에 sp2 혼성이에요. 이건 평면입니다. 무조건 sp2 혼성이니까 평면이겠죠. 그 다음 나는요 CH4예요. sp3 혼성인데 주위의 원소와 동일한 대칭입니다. 정사면체. 다는요 질소예요. sp3 혼성이야. 그런데 비공유가 한 쌍이 있어서 결합각이 2.5 줄어요. 나가 109.5, 다는 107도가 되는 거죠. 자, 극성 분자 누굽니까? 다죠. 왜? 가나는 물론 뭐는 있지만 극성 공유 결합이 있지만 대칭 구조잖아요.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없고 대문자가 두 종류잖아. 근데 어때요? 다는 비공유가 있잖아. 비대칭입니다.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쌍극자 모멘트합이 0인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극성 분자 누구야? 이렇게 안 물어보고
대칭 구조 분자 누구야? 대칭 구조가 구조로 돼 있는 애 혹은 쌍극제 모멘텀이 0인 애가 누구야? 근데 질문 이렇게 한다. 더 잔인한 거. 나의 탄소는 나가 무극성 분자잖아. 그지? 나의 탄소는 부분전을 띈다 안 띈다? 띈다라고 얘기해야 돼. 극성 공유결합이 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무극성 분자다. 5번 봐봐. 5번. 무극성 용매인 벤젠에 잘 용해되는 거 뭐라고? 무극성 분자 찾으라는 얘기야. H2 탈락. O 때문에. CO2 동그라미, BCl2 동그라미, HCN 왜 안 돼? 대문자 색이니까. 그거야 그냥. 알았니? 풀어낼 때 4번 봐봐.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된다. 뭐 얘들이 배열이 되는 거 배양이라 했잖아. 극성 분자 찾으라는 얘기야. CO2 탈락. HF 무조건 극성이야. 이원자인데 두 종류로 되어 있으면 극성 아니야? 이거 죽어도 대칭 안 되잖아. 그지? 그 다음 O2 무극성이잖아. SO2 S 때문에 안 돼. 극성이야. 답은 H하고 F하고 SO2야. 마지막 이거 맞추면 수업 끝낼게. 이거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쌍극자 모멘텀이 0이야 0이 아니야? 이거 누구야? 맞추면 끝나. 뭐가 현정이가 맞춰. 산소예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니네 학교 명예로 가라. 명예 따위는 없어요. 야, 쟤들 무슨 공유결합하고 있어?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얘하고 얘가 음성도가 다르니? 같나요? 5하고 5인데 같나요라고 묻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냐? 얘는? 같아요. 근데 뭔 말이 필요해? 무극성. 얘 부분전환 있냐 없냐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그랬지. 무극성 분자를 찾을 때는 원소부터 찾으라고. 이거 5조냐 5조. 무극성 분자잖아. 괜히 구조에 홀리니까 애들이 지금 아이씨가 저 비대칭이야 대칭 이러고 있잖아. 그럼 마지막 이거 무슨 운성? SP3. 그렇지. 이거는 SP2. 이거는 SP2.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똘똘해진 거야. 자, 무식한 것들 가라.